속초항구, 갈매기 소리, 파도 소리. 그날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골목 끝 2층 카페, 파도의 집, 커피 향 대신 향 냄새와 울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얀 국화, 검은 상복, 가운데엔 영정사진, 사진 속 주인공 26의 진아. 짧고 갑작스러운 사고,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 그 젊은 생이 꺼졌습니다. 어머니 윤희 영정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손수건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내 딸 왜 엄마 두고 갔니? 옆자리엔 사위 민호, 27, 아내를 잃은 청년. 그의 눈은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걸음, 연민과 수군거림이 섞였습니다. 불쌍하지. 그런데 너무 가까운 거 아냐? 입관식 날, 윤희는 관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 민호였습니다. 그의 팔에 기대어 윤희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단순한 부축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엔 달리 보였습니다. 딸 잃은 장모와 사위가 빈말은 그날을 기점으로 번졌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정막, 윤희는 2층에 틀어박혔습니다. 진아의 옷, 사진, 머리빗까지 모든 게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식탁의 밥은 식어갔고 시계 초침만 방을 채웠습니다. 민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엔 시장, 낮엔 배달과 허드레실, 밤엔 카페 불을 켰습니다. 텅 빈 홀, 다른 의자 4개. 민호는 테이블을 닫고 난로에 불을 뗐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하나를 구웠습니다. 종이에 싸 테이블 가운데 올려두었습니다. 그건 말없는 신호였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며칠 동안 고구마는 식어갔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종이 위엔 껍질만 가지런히 남아있었습니다. 민호는 종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첫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층계를 내려왔습니다. 카페 벽 한가운데 바다에게 보내는 엽서, 먼지 쌓인 코르크판, 핀으로 꽂힌 엽서들.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바람이 거칩니다. 내 마음도 흔들립니다. 다음 날, 민호는 청소하다 그 문장을 보았습니다.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도 펜을 들었습니다. 다른 색 잉크로 짧게 남겼습니다. 그래도 등대는 오늘도 불을 켭니다. 밤, 윤희는 그 글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 후로 둘은 말을 줄였습니다. 대신 짧은 문장들을 남겼습니다. 파도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그래도 고요는 돌아옵니다. 외롭다는 말도 어려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엽서가 한 장씩 늘었습니다. 벽엔 작은 다리가 생겼습니다. 슬픔과 슬픔을 연결하는 가느다란 다리. 하지만 항구의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 좌판, 포장마차, 교회 마당. 밤마다 불 켜져 있대. 같은 집이라니 말이 돼? 진아는 하늘에서 뭐라 하겠어. 윤희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만 떼어도 돌멩이 같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친척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차가 말 한마디에 식었습니다. 윤희야, 정신 차려. 민호는 내 사위야. 이건 아니야. 윤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나 혼자선 너무 힘들어. 언니의 한숨. 문이 닫혔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잘못된 건 내 마음이야. 잠시의 침묵. 민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님을 혼자 두는 게 더 괴롭습니다. 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책감, 그리고 오랜만의 안도. 벽의 엽서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활자의 그림자가 테이블 위에 길게 누웠습니다. 그 밤 카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파도는 아무 말 없이 들고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엽서 한 장이 더 꽂혔습니다. 오늘도 등대는 먼저 불을 켭니다. 윤희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작은 불빛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켜졌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몇 주, 속초 바람은 차갑습니다. 사람들 말은 더 차갑습니다. 카페 불빛은 밤마다 켜집니다. 민호는 의자를 정리합니다. 걸레를 짜고 난로에 불을 올립니다. 윤희는 2층 창가에 섭니다. 불빛을 내려다봅니다. 저 불이 꺼지면 나도 꺼질 것 같다. 그녀는 커튼을 닫습니다. 다시 엽서판 앞에 섭니다. 짧게 씁니다. 숨 쉬는 법을 잊었다. 아침, 민호가 답을 남깁니다. 한 번에 한 번만 크게 숨 쉬세요. 윤희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습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가슴 한가운데 얇은 불씨가 붙습니다. 폭풍주의보. 하늘이 낮게 깔립니다. 바람이 간판을 때립니다. 창문이 떨립니다. 윤희가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안전핀부터. 민호가 뒤에서 외칩니다. 젖은 바닥.
깜빡 미끄러짐. 쾅! 계단 아래로 몸이 구릅니다. 귀가 멍해집니다. 거센 빗줄기 소리, 비린 바다 냄새, 몸이 식어갑니다. 민호가 달려옵니다. 어깨와 허리를 받칩니다. 어머님, 여기 보세요. 윤희의 입술이 떨립니다. 나 혼자선 못 버티겠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같이 버텨요. 그 장면을 맞은편 창에서 누군가 봅니다. 어둠 속 창문, 두 개의 눈. 다음 날, 항구가 웅성웅성합니다. 봤냐? 장모가 사위 품에 매달렸대. 노점 앞에서 칼질하던 손이 멈춥니다. 말세야. 저 동네 망신이야. 버스 정류장. 젊은 엄마들이 속삭입니다. 밤마다 불 켠대. 같은 집이래. 한 문장이 또 한 문장을 낳습니다. 사실은 줄고 상상은 불어납니다. 윤희는 방문을 닫습니다. 두 손으로 귀를 막습니다. 하지만 말은 벽을 통과합니다. 가슴 가운데로 꽂힙니다. 나는 잘못인가? 살기 위해 붙드는 것도 죄인가? 아이가 떠난 자리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 책상 모서리에 이마를 댑니다. 차가움이 올라옵니다. 눈물이 조용히 떨어집니다. 그날 저녁 친척들이 몰려옵니다. 언니, 외삼촌, 사촌. 말들이 날이 섭니다. 외삼촌이 탁자를 칩니다. 윤희야, 창피하지도 않냐? 항구가 다 아우성이다. 언니가 말끝을 세웁니다. 민호는 사위야. 지나가 보면 뭐라 그러겠니? 윤희는 숨을 고릅니다. 마른 목을 적십니다. 나도 알아. 근데 나 혼자선 너무 힘들어. 정적? 사람들 눈빛이 어지럽습니다. 분노, 걱정, 체면, 사랑. 그때 문틈에서 민호가 나옵니다. 목소리는 낮습니다. 제가 떠나면 어머님은 무너집니다. 시선들이 꽂힙니다. 외삼촌이 이를 갚습니다. 내가 뭔데? 사위 주제에 민호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위여서 말하는 겁니다. 장례 뒤로 어머님은 밥 두 숟갈도 못 넘깁니다. 소문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말들이 멈춥니다. 탁자 위 찻잔이 식습니다. 언니의 어깨가 조금 내려갑니다. 우리가 너무 세게만 말했나? 그녀는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돌아서며 말합니다. 그래도 조심해. 말은 평생 남는다. 문이 닫힙니다. 남은 건 숨소리, 그리고 젖은 눈. 밤, 엽서 한 앞. 윤희가 씁니다. 친척들이 다녀갔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요? 민호가 나중에 덧붙입니다. 틀렸든 맞았든 지금은 버티는 시간입니다. 정답은 나중에 씁시다. 주말, 교회 마당.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의 말이 길어집니다. 어떤 집사가 말합니다. 기도로 이겨야지. 다른 이가 맞받습니다. 상식부터 지키라고 해야지. 윤희는 고개를 숙입니다. 민호는 뒤에 서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거리가 놓입니다. 한 노인이 다가옵니다. 시장서 생선을 팔던 할머니. 거친 손, 짧은 말. 밥은 먹고 다녀. 그거 먼저 해. 윤희의 눈끝이 졌습니다. 네. 짧지만 깊은 위로. 마을의 다른 표정. 밤, 윤희는 잠에서 깹니다. 새벽 바람이 살을 스칩니다. 그 순간 꿈이 덮칩니다. 모래사장, 달빛, 그리고 진아, 엄마. 맑은 목소리. 윤희는 무너집니다. 미안해. 엄마는 자꾸만 누군가를 붙들고 있어. 진아는 고개를 젓습니다. 붙들어도 돼요. 살아야 하니까. 윤희의 눈물이 멈춥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아는 손을 잡아줍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해요.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 살아봐요. 빛이 번집니다. 꿈이 멀어집니다. 윤희는 숨을 크게 쉽니다. 처음으로 바닥에서 일어서려는 마음. 아침, 윤희는 밥 냄비를 올립니다. 된장 냄새가 퍼집니다. 민호가 멈칫합니다. 어머님. 윤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앉아라. 뜨거울 때 먹자. 숟가락 소리. 짧은 말. 짜니? 아니요. 딱 좋아요. 긴 겨울 끝. 밥 한 그릇의 온기. 두 사람 사이로 살아갈 결심이 천천히 스밉니다. 점심. 카페 문을 반쯤 올립니다. 먼지 냄새. 오랜 의자. 처음 들어서는 단골. 아, 이 냄새. 그립네. 그는 말없이 엽서 한 장을 붙입니다. 버텨라. 윤희는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민호는 물컵을 채웁니다. 한 자루의 응원이 한 사발의 힘이 됩니다. 저녁, 시장길, 뒤통수에 꽂히는 말. 같이 다닌다더니 대단하다. 배포가. 민호의 발이 멈칫합니다. 윤희가 먼저 걷습니다. 어깨를 펴고 속도를 맞춥니다. 똑바로 걷자. 우리가 숨을수록 말은 커진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같이 걷겠습니다. 두 그림자가 해질녘 바닥에 길어집니다. 바다가 천천히 불빛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엽서 한 장. 윤희가 적습니다. 미안하단 말로는 못 버티겠다. 민호가 답합니다. 그럼 함께로 버텨요.
짧은 두 줄.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새 약속? 새 이름. 밤비가 내립니다. 소문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윤희의 숨은 조금씩 안정됩니다. 민호의 어깨는 조금 덜 굳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여전하지만 둘의 눈빛은 달라집니다. 오늘도 등대는 먼저 불을 켭니다. 카메라처럼 속초 바다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입니다. 두 사람의 가슴에도 작게 깜빡이는 불이 켜집니다. 봄이 넘어갑니다. 초여름 바람, 소금기, 카페 앞 화분에 작은 꽃이 핍니다. 윤희는 물을 줍니다. 흙냄새, 해가 잦아듭니다. 손끝이 덜 떨립니다. 민호는 새로 구한 메뉴판을 닦습니다. 글씨를 고칩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차조기 레몬티. 둘은 말없이 서로의 일을 합니다. 서로의 숨을 듣습니다. 서로의 속도를 압니다. 마을의 반응은 여전히 둘입니다. 포장마차 앞 거친 말, 보기 싫다. 저런 걸 또 보내. 그러나 카페 안 다른 말, 수고했어요. 오늘 커피 유난히 향이 좋네요. 엽서판엔 다양한 글씨가 모입니다. 둥근 글씨, 삐뚤한 글씨, 서툰 글씨. 당신들만의 속도로 말보다 삶. 봄은 결국 온다. 윤희는 엽서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그러나 눈빛은 단단해집니다. 한낮 시장길을 지나다 익숙한 얼굴들을 만납니다. 한상희는 팩트만 말합니다. 커피 도매로 좀 줄 수 있어? 관계는 거래로 시작합니다. 어느 할머니는 귤을 봉지째 건넵니다. 달지도 않은데 그냥 가져가. 투박한 온정, 말 대신 손. 어떤 청년은 노골적으로 쏘아봅니다. 정신 차려요. 분노가 지나갑니다. 둘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윤희 속마음. 사람은 제 몫의 말로 산다. 그 말이 돌이든 빵이든. 성묘 가는 길, 비예보. 둘은 작은 우산 하나를 씁니다. 어깨가 맞닿습니다. 무덤 앞에서 윤희가 향을 붙입니다. 연기가 올라갑니다. 진아야, 엄마 오늘도 왔다. 민호가 고개를 조아립니다. 진아야, 미안하다. 어머님, 아니. 윤희 씨를 지키겠다. 윤희가 고개를 듭니다. 짧은 미소, 눈물 위에 미소. 여름, 카페가 조금 살아납니다. 관광객이 한두 명, 단골이 셋, 넷. 하루가 끝나면 둘은 정산표를 봅니다. 빨간 숫자. 하지만 둘이 함께 본 빨간색은 검정으로 변해갑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밤, 둘은 나란히 앉습니다. 서로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스칩니다. 빼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압니다. 우리는 살아남고 있다. 가을 문턱. 윤희는 몸의 변화를 느낍니다. 아침에 속이 메스캅니다. 잠깐 의자를 잡습니다. 약국에서 검사를 합니다. 줄이 2개. 숨이 멎습니다. 눈물이 찹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배를 어루만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속마음. 이 아이는 죄일까? 아니면 길일까? 세상은 돌을 던지겠지. 하지만 내 안은 따뜻하다. 민호에게 말합니다. 소파에 앉아 작게. 우리 아기가 생긴 것 같아. 민호의 입술이 떨립니다. 말이 잠깐 멈춥니다. 그는 일어나 싱크대에 물 한 컵을 따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두 손으로 컵을 쥔 채 그가 말합니다. 죄라면 제가 다 짊어질게요. 어머님은 사람만 주세요. 윤희는 울음이 터집니다. 허리를 굽혀 민호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 살아볼게. 임신의 시간. 몸은 무겁고 사람들의 말은 더 무겁습니다. 그러나 깊은 밤 작은 태동이 손바닥을 두드립니다. 톡, 또 톡. 윤희가 웃습니다. 민호가 귀를 댑니다. 안녕. 나는 아빠가 아니라 민호야. 둘이 동시에 웃습니다. 상처 위에 웃음. 겨울이 오기 전 촉수가 길고 얇은 말들이 다시 창문을 긁습니다. 애 아빠는 누구냐? 애가 뭘 알겠냐? 윤희는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엽서판에 씁니다. 나는 이 아이를 지키겠다. 민호가 답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지키겠다. 복수에서 단수가 됩니다. 단수에서 복수가 됩니다. 하나였던 마음이 둘로 나뉘어 다시 하나가 됩니다. 출산, 긴 밤, 짧은 숨, 매듭 같은 통증, 그리고 처음 울음, 작은 주먹, 빨갛게 쪼그라든 발. 윤희가 품에 안습니다. 민호가 손등을 잡습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부끄럽지 않나? 이제 어쩔 건가? 둘은 대답합니다. 기저귀부터 갈겠습니다. 밤부터 버티겠습니다. 작은 대답, 가장 확실한 실천. 산후의 밤. 윤희는 눈을 붙이지 못합니다. 아이는 웁니다. 민호가 번쩍 일어납니다. 물 온도를 맞춥니다. 손이 빨갛게 데입니다. 윤희 속마음. 같이 한다. 같이 버틴다. 같이 살아낸다. 거울 앞 굴곡진 배,
선명해진 팔 근육, 굳은 살 맺힌 손등. 그 모든 게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살아낸 흔적입니다. 몇 달 후 유모차를 끌고 시장을 지납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완강함보다 망설임이 많아집니다. 한 아주머니가 멈춥니다. 과자를 한 봉 건넵니다. 아이는 달게 키워야 잘 잔다. 윤희가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남자가 다가옵니다. 말을 꺼내다 멈춥니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말 없는 사과. 엽서판에는 다른 톤의 글이 붙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잘 버텼네요. 짧은 글이 긴 시간의 변명을 대신합니다. 돌잔치 준비, 풍선, 현수막, 사진이나. 민호는 의자를 배치합니다. 윤희는 떡을 받습니다. 아이의 초록 한복을 펴봅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밤, 연습합니다. 촛불 끄는 타이밍, 박수, 사회자 멘트. 둘이 서로를 보고 웃습니다. 이 웃음은 감추지 않습니다. 돌잔치 날, 속초 항구의 작은 연회장, 창밖에 등대, 안쪽에 현수막. 처음 생일을 축하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어색한 인사, 반가운 포옹, 무표정한 얼굴. 모두가 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박수 소리, 도리도리, 곤지곤지. 아이가 웃습니다. 손이 둥글게 말립니다. 작은 치아가 반짝입니다. 윤희 속마음, 진아야, 엄마는 여기까지 왔다. 내 동생을 안고 오늘을 버틴다. 민호 속마음, 나는 버틴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되겠다. 여기서 지금 언니가 다가옵니다. 잠시 멈칫. 윤희의 손을 잡습니다. 수고했다. 한마디가 오래 묵은 매듭을 하나 풀어냅니다. 외삼촌이 고개를 긁습니다. 애는 참 예쁘네. 말이 짧습니다. 그러나 충분합니다. 한쪽 구석 끝내 노려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둘은 피하지 않습니다. 웃음으로 대답합니다. 아기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박수를 더 칩니다. 박수의 비율이 처음보다 늘어납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뒤 장모와 사위는 같은 집에 남았습니다. 비난이 많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버티는 일이 사는 일이 됐습니다. 죄인지 구원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아이의 웃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살기로 했습니다. 함께 여기서